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창룡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가셨고, 김한 기자님 가셨고, 홍수경 교수님, 또 황치성 의원님, 최은경 교수님, 윤성욱 교수님, 알찬 내용 감사드리고요. 이 토론회가 국회에서 이렇게 열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미디어 여기 우리 기자님들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21조에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사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뿐만이 아니라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헌법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용하고 잘 반영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작 정보의 사례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드는데요. 5.18 개입 북한 특수군 510명,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 명부 전투 기록장 입수,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 장례 5월 22일 목격, 충격 증원, 난파 간첩의 자식들이 5.18 유공자, 광수 집단 182명의 프로필, 광주현 북한 정예 요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 돌았고, 이게 일부 이제 이 전파까지 타기도 했는데, 사실 만약 그때 북한에서 군대가 600명이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오히려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유공자들을 모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것은 저는 이게 이 사실은 어떤 특정 개인의 명예를 물론 다 훼손한 것이지만, 저는 이게 어떤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은 이제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보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 수단으로 작동은 하지만, 공익을 해야 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형사 또는 행정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도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말입니다만 찌라시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유통이 됐었죠. 근데 그때는 전파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 접촉에 노출되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아날로그 시절엔. 지금 디지털 시대여서 동시에 수십만 명이 접속을 하거나 한꺼번에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런 무서운 전파력 때문에 사실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창룡 교수님께서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 당연히 찾아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불량식품이 시장 자판에 나와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누군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판을 빌려주면서 돈은 다 받는데, 돈을 벌거나 이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단순 매개자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포털 사업자나 SNS 사업자가 단순 매개자로 규정이 돼 있어서 아무런 규제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우리 법의 지금 허점입니다. 자, 독일 형법을 보면 독일 형법 130조인데요. 다시 나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독일 형법입니다. 형법에서 이미 범죄로 규정한 것이 SNS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막자. 이게 독일 SNS 사업 개선법입니다. 지금 독일 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허위 진실을 가리자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법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된 것,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SNS 상에서 무제한으로 유통되는 행위를 막자는 게 독일 법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도 그런 정신인데요. 이제 증오범죄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만 독일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좀 법 이름이 긴데 사실은 여기에 증오범죄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욕, 비방, 선동, 명예훼손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잠깐만요.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같은 범죄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게 이낙연 총리가 공동체 교란범이다. 저는 사회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동체 교란범 더 정확하게 법적으로 의미를 규정을 한 것이죠. 자, 이게 독일 이제 소셜 네트워크 법에서 사회적 요청에 어떻게 기업이 응답해야 되는가 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연방법무부와 소비자보호부는 2015년 네트워크 운영자 및 시민사회 대표자 공동으로 TF를 구성했고 TF에 참가한 기업들은 증오범죄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다수의 신고 게시물을 언어적, 법률적으로 자격을 갖춘 팀을 통해서 24시간 안에 심사하고 위법한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 삭제할 것을 협의했다. 이게 2015년의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법안의 이제 기본 목적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상의 증오범죄에 맞서는 것이다. 명확하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이 법에서 새롭게 어떤 허위 정보, 조작 정보를 가려내는 무슨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니고요. 형법에 명시된 22개 항목들을 위법한 콘텐츠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 법이. 그러니까 이미 독일 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보면은 위헌 조직 선전물을 반포하는, 이건 위헌 조직은 아마 나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나치뿐만이 아니라 위헌 조직이 있을 수 있죠. 연방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 이거 아마 국가원수 모독죄 같은 게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및 국가 상징물 모독, 그러니까 국기 모독이겠죠. 각 주의 휘장, 기, 문장, 찬가를 비방하는 내용,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인종학살, 전쟁 범죄, 강도 등의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 일부 주민 또는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타인의 종교적 신조 또는 세계관을 모욕하는 내용, 모욕 또는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 위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할 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 중상, 뭐 많이 들어가면 협박. 그러니까 독일 형법에서 이미 금지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에서 그럼 서비스 제공자, 그 사업자에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는가? 위법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이제 그 서비스 사업자에게 규정을 했죠. 의무를 부과했죠. 책임성을 부과한 거죠. 근데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이제 기업주는 500만 유로, 65억 원, 기업에는 5천만 유로,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위법한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요. 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한 콘텐츠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를 두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자율규제 문제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자율규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은 정말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정말로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은 심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은 정말로 범죄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은 것조차도 다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건 심각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삭제를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법에 위반된 내용을 삭제한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를 해버린 건지를 가리겠다는 그걸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들로부터 21만 5천 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위법한 내용 같다. 그런데 정밀하게 판단해 보니까 그 가운데 한 6만 건 정도가 실제로 위법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삭제가 조치가 됐고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베를린하고 에센에 삭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약 500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매우 유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이제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법안들이 가짜 뉴스를 정의를 해요. 거기서 뭐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뉴스 형태를 띤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허위 조작 정보의 이 규정을 명확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법원, 첫째, 법원이 허위로 판단하게요. 둘째,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이나 허위사실 공표나 지역 성별 비하 또 모욕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언론중재위원회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하죠. 방송통신위원회도 물론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중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스스로 잘못된 정보라고 인정하고 삭제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의를 누가 제기할 이유도 없고 이유를 제기할 어떤 뭐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없죠. 정부가 지금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이걸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정부가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립된 기관들이 아까 이제 팩트 체크 기능은 언론사 스스로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도 하는 것이고 다만 허위 조작 정보로 딱 규정할 것 삭제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명확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너무 많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그거 삭제하시오 요청 시민이 요청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기업에서는 감당을 못하죠. 자 여기에 저는 법 개정을 하면서 이제 이게 독일 법에서 제가 차용을 한 건데요.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하거나 또는 군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하는 행위도 저는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더 논의를 좀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똑같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24시간에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용자가 아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고 의무를 뒀는데요. 이용자가 차단 삭제 요청한 내용, 처리 기준, 검토 결과, 처리 결과. 그다음에 이용자의 차단 삭제 요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의 통보 여부 또는 통보 방법, 허위 조작 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 인원과 구성에 관한 것, 허위 조작 정보 업무 담당자의 교육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제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방송통신위원회 의무도 있고 디지털 뭐 시민의식에 이거 이제 리터러시 교육 아까 황치상 위원님이 쭉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지나가겠고요. 맨 마지막 그 표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량식품을 없애자. 그랬더니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하는 경우는 불량식품을 유통을 방지하자 그랬더니 왜 먹는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제가 반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명확하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여야 무슨 뭐 보수 진보 이런 어떤 정파적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입니다. 피해 당사자, 명예훼손이 됐든 모욕이 됐든 비방이 됐든 당사, 폭행, 협박의 대상이 됐든 당사자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국민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거죠. 모든 국민들이. 세 번째는 저는 언론기관, 기성언론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거고 이거를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가려주지 않으면 아까 그런 자극성 또는 뭐 여러 가지 또는 광고 이런 것들로 해서 언론 시장 전체가 저는 황폐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하는 점을 언론 종사자들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지금 제가 이 법을 이제 발의하고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고 하는 것도 이것이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비용을 초래하고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올해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기 계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창룡 교수님, 또 홍수경 교수님, 최은경 교수님, 윤성욱 교수님, 황치성 위원님 감사드리고 함께 최진봉 교수님과 김한 기자님 또 여기 함께 해주신 많은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